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기류 흐름의 변화에 따라 황사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이 되면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셔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7년 넘어진 채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8세기에 만들어져 1550년대에 지진 등의 영향으로 넘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석불을 다시 세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 주변 석축을 보강한 뒤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발견된 뒤 11년 넘게 엎어진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코와 바닥 사이의 간격이 5cm로 아슬하게 손상을 입지 않았고 넘어진 덕분에 풍화 작용을 덜 겪어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석불은 언제 넘어졌을까?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 마애불은 8세기에 만들어졌고 넘어진 시기는 1550년대로 지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상 얼굴 아래 흙과 역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553년 그리고 1557년에 진도 6.4 정도의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위치는 5m 위쪽으로 추정했습니다. 무게 80톤인 이 불상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충분한 공간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호이스트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장치를 설치를 해서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불상 복원에 앞서 경주시는 우선 주변 석축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석축을 5m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주변 정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용역을 거친 뒤 내년이나 내후년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50년 전 넘어진 완전한 형태의 통일신라 마애불 복원이 신중론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안강과 외동읍, 보문단지 등 3곳의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운영합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성건도 측정망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확충했습니다. 신설되는 대기 측정망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과 풍력과 풍속 등을 24시간 실시간 자동 측정하며 측정 데이터는 인터넷과 앱으로 공개됩니다. 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무더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경북을 부끄럽게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6.13 지방선거 전후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불법 사례들을 보면 선거법 위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 종류가 많아
경북도민에게 큰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정의로운 선거 풍토 조성과 경북의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6대와 산불 진화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이 어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진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먼저 포항시 소속 헬기가 진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길이 계속 번져 역부족인 상황. 경북 안동과 경남 양산에서 산림청 소속 대형 헬기가 추가 지원에 나서고 공중지휘 헬기까지 현장에 도착해 헬기 6대가 일사불란하게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칩니다. 산림청 헬기는 기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불길 위에 정확히 물을 뿌리는 수직 투하 진화 기술도 선보입니다. 훈련에는 산불 진화 대원과 해병대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포항 용흥동에서 산불이 나 주택 100여 채가 불타는 등 시내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포항 신광명과 월포리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수십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는 규모는 더 커지고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MBC와 3.1가족은 제23회 3.1 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1건, 본상 4건 등 모두 8개 부문에 개인 및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40년 가까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김나윤 한국청소년그룹 홈협의회 이사가, 본상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 지구협의회와 역사가 조철재 씨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1 문화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 50분 포항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3월 포항시 대잠동 폐철도 도심숲 조성 과정에서 분출된 천연가스가 14개월간의 정밀 조사 끝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가 발견된 두 곳에 시추공을 뚫고 땅에 진동을 가해 물성을 알아보는 탄성파 탐사를 통해 지하 180m 지점에 7에서 8m 두께로 가스를 함유한 사암층을 발견하고 가스 매장량을 22억 입방피트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포항시 20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실제 개발할 경우 30% 정도 손실이 생기고 개발 비용이 나오지 않아 지금처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2020년부터 부모와 자식이 중고교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에 앞서 내년 3월 정기 인사에서 한 학교에 다니는 부모 교사가 자녀 수업을 1시간이라도 맡거나 자녀 평가 관련 업무에 관여할 경우 다른 학교로 전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북에서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 10개고 13명, 사립 27개교 76명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화재와 환경 훼손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립과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손실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설치 제한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화재가 난 문경시 마성면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와 건물이 전소되면서 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영주시 장수면에서, 7월에는 예천군 풍양면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화재 건수는 6건, 전국적으로는 75건에 이릅니다. 화재 발생이 비문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소방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방서 협의 대상이 아니고 소방시설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으로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는가 하면 설치에 따른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시설 설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천군 효자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수질 오염된 세제를 쓴다든가 하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반대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문제점이 도출되자 시군마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안전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보다 신중한 설치 허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가 한러 지방협력포럼 기념관 설치를 추진하자 성과도 없는데 성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아펙 정상회의 장소인 부산 동백섬에 기념관이 설치된 것처럼 북구 중앙동 청춘센터 1층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러시아 주요 관광지와 문화예술, 음식 등을 소개하는 기념관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주 의회 간담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수출 계약이나 투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포럼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아 기념관 설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순 씨는 어제 울진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세진 울진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씨는 이 의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 당시 상대 후보인 안순자 의원이 88번 국도 직선화 공사를 반대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울진군 선거관리위원장과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갑질이나 언어폭력이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직장 내 인성교육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섬김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퇴계의 정신을 배워 직장 생활에 접목시키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일해온 40여 명이 수련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는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의 동등한 관계만 남았습니다. 인간 그 자체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퇴계의 경사상을 듣는 직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게. 안동농협은 2010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 연수를 위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찾았습니다. 섬김의 자세를 익혀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원 상하 간에 서로 공경하고 배려하고 또 조합원님들은 물론 지역 고객님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매시는 이런 정신을 2002년 문을 연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는 지금껏 81개의 기업 기관에서 6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곳을 다녀간 뒤 사내 문화가 개선됐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퇴계 묘소를 단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성인 수련생의 94%가 교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삶을 오늘날에 맞춰서 잘 그렇게 실천할 것 같으면은 직장에서도 또 직장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않을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앞으로 직장인 교육 수요에 대비해 맞춤식 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만인당에서 2018 포항 일자리 박람회를 갖고 취업 준비생과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어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를 비롯한 지역의 81개 중견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해 261명을 채용하고 채용 알림판을 통해서도 60개 업체가 138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또 현대제철 모의 면접관과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성과 중장년을 위한 취업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 조작이 적발될 경우 환경 개선 사업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했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부터 교원 신규 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도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경기가 어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구 자영업자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약한 산업구조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골목뿐 아니라 큰 길 쪽 가게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영업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점포 인덱하는 게 원래 안 붙어 있어요.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포를 내가 팔고 싶으면 부동산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걸 쑥쑥쑥쑥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붙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없고 돈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10만 천여 명에 비해 16.9% 줄었습니다. 3.1% 증가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고 전북 19.6%, 울산 17.9%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도매업 종사자가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편의점, 마트 종사자 8,000여 명,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7,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이뤄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도 취약하고 전반적인 우리 이 경제 산업 구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과거 많은 인력을 투입하던 굴뚝 산업에서 첨단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 구조는 취약해지고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내년 초에 문을 닫는 경주 황남초등학교에 가칭 이현세 만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현세 작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건물 리모델링 예산 6억 원을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청 등과 협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만화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세 작가는 1954년 울진에서 태어나 경주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포의 외인구단과 지옥의 링, 떠돌이 까치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울진군은 10년 전부터 플라스틱 병에 담아 공급해온 수돗물인 보배수 생산을 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 지침에 따라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350ml 용량 수돗물은 내년부터 공급을 전면 중지하되 재난과 가뭄, 단수 등 비상시에는 기존 1.8리터 용량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진 정수장에서는 소용량 15만 병과 대용량 2만 병의 수돗물을 생산해 보급했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기류 흐름의 변화에 따라 황사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이 되면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셔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